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8일 화요일 저녁 7시 41분입니다. 오늘 낮에는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어젯밤에도 특별한 이슈 없었고 오늘 저녁도 특별한 이슈가 없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오래간만에 특별한 이슈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밤에 있는 CPI 발표에 더욱더 집중이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 전까지 그냥 특별한 재료도가 없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주식시장에 있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들이 그냥 피터지게 무미건조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디가 중요한 지지다,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다를 확인해서 지지와 저항, 어디가 붕괴되고 어디가 돌파 한짝 되는지 이런 여부들 체크하시면서 조용히 이제 본인 계좌에 있는 물량들 조금씩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요즘은 정신 나간 세상이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우리가 보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커서 막상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한 다음에 움직이려 그러면은 상당히 따라잡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까리하죠. 반등 더 나올까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하락할까 막 되게 고민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시면서 본인 계좌에 있는 포지션들 조금씩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하여튼 미국이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이없이 갭상승하더니 결과적으로 그 상승폭은 일단 거의 되돌려서 마감을 했고요. 조금씩 일단은 오늘 대부분 그냥 조용한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었고 특별히 폭락하거나 특별히 급등한 이런 거 없이 똔똔했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0.1% 움직였고 상해는 0.6%, 선전은 0.9%. 이 정도 움직였는데 이 정도는 그저 지금은 별거 아니죠. 이 정도는 그냥 눈치 보고 있다, 멈춰 있다. 이 정도로 봐도 무방한 정도의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는 제가 영상 녹화할 때 보합 가까이로 하락을 하고 있더니 아침에 보니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전세계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는지 하여튼 유럽도 일단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어떻게 될란지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승 중이다, 지금 하락 중이다 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일 아침 7시에 눈 떠서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됐냐를 살펴보는 그때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지금 찍혀있는 이 숫자들은 그다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 주식시장 오픈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진짜 배기 움직임일 테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튼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면서 시간 잘 보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지지와 저항 어디다? S&P 4540, 나스닥 14700. 아무튼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되면은 그때 가서 비중 다시 축소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베팅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저항 못 넘었으니까 숏에 베팅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도 무미건조한 생각을 갖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워하실 거 없고 하여튼 그죠? 목요일날 밤에 이벤트 있으니까 그 전까지 천천히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조금씩 뭔가 포지션에 변화 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장중에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장중에 갑자기 금리가 치솟으면서 중간에 좀 아시아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은 또다시 금리가 일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가 더 오르려면은 CPI 발표 전에 이렇게 먼저 오르고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아무튼 근데 일단 이렇게 윗꼬리 달고 적당히 적당히 시세를 되돌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금리가 치솟길래 무슨 큰일 났나 싶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딱히 어떤 뉴스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장중에 금리가 잠깐 치솟았다가 다시 되돌렸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년물 국채 금리도 그죠? 오늘 장중에 한국 장중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CPI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해요. 장중에 달러 인덱스도 잠깐 치솟았긴 했었죠. 근데 일단 전부 다 되돌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까? 마감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그죠? 다들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전반적인 주식시장 주도주들, 미국 시장 주도주들이죠. 애플 같은 것도 이런 거 종목들 몇 개 차트만 좀 몇 개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어차피 오늘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이런 때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뭘까요? 지금 일단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신고가 랠리 중이고, 신고가 랠리 하는 도중에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대충 일단 3고점을 만들어내놓고 한번 빠졌고요. 지금 반등이 지속 중인 거죠. 반등이 지속 중이었는데 반등이 멈춘 지 오래됐고, 어젯밤에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일단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어디가 중요한 자리겠어요? 일단 그죠? 여기서 지지력 나오면 또 쌍바닥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끝났고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가총액 1등 종목 얘가 안 죽었습니다. 그죠? 얘는 아직까지 건전한 어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강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죠? 확실히 대장 종목이라 그런가 반등도 크긴 컸어요. 반등도 확실히 크긴 컸어.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애플만 반등이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볼 거냐면은, 이번에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어떤 무거운 전고점 부근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요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전고점 부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요 덩어리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은 그만큼 강한데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시가총액 2등인가 얘가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 중이었는데 위쪽에서 3고점형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반등 중인데 반등이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시죠?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반등이 굉장히 약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올라왔나? 아니면 절반도 못 올라왔나 싶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직전 저점도 붕괴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는 기술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그죠? 저점이 이번에 높아졌었어야지 상승 추세다 이렇게 하겠는데, 일단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 보면요. 여기가 중요한 저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 추세에 뭔가 문제가 생기긴 한 거죠. 일반적인 상승 추세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만 어렵죠. 그리고 반등도 약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으로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좀 불안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아마존 같은 거, 얘도 시가총액 제법 큰 대장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승 추세 같은 건 일단은 강아지 내려왔으니까 카메라 끌게요. 정상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은 끝난 거죠. 얘는 박스권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 박스권 하단이 붕괴돼서는 안 됐었는데 박스권 하단이 붕괴됐었기 때문에 일단 얘도 어떤 건전한 그런 일반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죠? 근데 아마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전한 종목일까요? 별로 건전하진 못하죠. 아까 차트들 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친구들은 이미 한참 더 레벨업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놀다가 지금 얼마 못 올라가고 다시 밀린 거라서 좀 별로 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하여튼 그죠? 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갭상승 20%씩 했던 거의 이날 20% 가까이 올랐었죠. 이 실적 발표한 날에. 이런 부분도 솔직히 수급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어떤 지지력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대부분 미국 주식시장들은 어제의 하락이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다 어떤 윗꼬리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뭐 일찌감치 맛이 간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죠? 페이스북 같은 거 얘도 뭐 보시다시피 이런 뭐 중요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미 일찌감치 붕괴시키고, 하여튼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룻밤에 26%가 폭락을 했는데 26% 폭락하고도 회복을 못하고 계속 더 빠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예전에 비해서 분위기는 수급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20%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20% 빠지면은 그 다음날 장대 양봉 혹은 급반등이겠죠. 근데 일단은 20몇 프로가, 이런 초대형주가 20몇 프로가 빠지고도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건 솔직히 일단 그죠? 굉장히 불길한 신호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일단 뭐 페이스북은 FANG 친구들 중에서 가장 현재 그죠?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테슬라까지만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예. 왜 여기 878달러 이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직전 고점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일단 그래도 이번에 이 자리를 한번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었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상승 추세예요. 그죠? 애플하고 온전하게 상승 추세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놈이 애플하고 테슬라 밖에 없죠. 지금 주요 종목들 중에서요. 어쨌든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별로 일단 좋지는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위쪽에서 저항을 너무나 지금 잘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글쎄요, 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하락 N자로 빠진다면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종목들도 좀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다라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멀쩡한 친구들이 그죠?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존도 좀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아마존도 좀 어쨌든 그래 건강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계속 폭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인 자리들 한 번씩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또다시 반등하거나 이러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양봉이 하나 튀어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다시 박스권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의 하락이,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저항을 누적시켰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긴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대부분 반등이 좀 많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이 좀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게 위에 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얘도 일단 하락 중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일단 뭐 반등이 일단 뭐 그렇게 뭐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비트코인도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끝낼 것인지 오늘 밤에 일단 윗꼬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달려 있으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이제 반등을 끝내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돌릴 건가 말 건가, 오늘 밤, 뭐 내일 밤 이렇게 해서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여기 3만이란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얘도 추세가 완전 죽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 추세 중이죠. 아직까지는요. 3만 정도가 붕괴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의 훼손, 뭐 하락 추세의 시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밤의 하락과 상승을 뭐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반적인 그림 위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막 너무 막 설레발 그런 거는 좀 안 좋고요. 차분하게 언제나 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지와 저항 보면서 천천히 지금은 뭐 포지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이트 오늘 밤도 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빅스 지수 기준으로는 뭐 여기 어딘가 22 부근의 어딘가에 뭐 지지력,
뭐 죽나 안 죽나 이런 부분 잘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S&P 나스닥도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어제 저항 누적시켰으니까 오늘은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들 좀 보자면은 뭐 구리나 참 원자재 쪽도 하나만 원자재도 오래간만에 좀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죠? 박스권 이평선 다 모여 있죠.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LPG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군가 라이터에 불만 틱 붙이면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뭐 심증은 있습니다만 어디로 갈 거라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 방향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디로 갈 거다라고 방향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박스권이죠. 근데 아무튼 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아래쪽으로 잠재력이 좀 높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죠? 이 원자재들이 죽으려면은 지금 치솟고 있는 이 국제유가가 좀 죽어야 얘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아무래도 원자재들끼리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유가가 아직까지 많이 강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자재들 숏배팅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주식시장이 한참 꺾인 뒤로도 국제유가 같은 건 더 급등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저의 투자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유가 같은 건 아무튼 굉장히 좀 고변동성의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나스닥도 위험합니다만 어쨌든 이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85달러가 붕괴되는 거는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숏 보시는 분들이 85달러가 붕괴되면 직전 고점 자리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째 지금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꼴이라 솔직히 여기 어딘가에서 잘하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여기서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잡으셔도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마감까지 확인하시고 숏 포지션 슬슬 진입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확신은 없어서 85달러 붕괴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먹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아무튼 지금 오늘 밤에 대부분 이게 원자재들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꼴을 보니까 오늘 밤 분위기가 뭐 일단 그다지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오래간만에 이것저것 좀 봤고요. 참 금값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지난번에 1830 돌파한 창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요즘에 제가 골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안 드렸던 게 골드가 한동안 잘 오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달러 급등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어쨌든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금값이 막 그렇게 초강력한 힘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1830 돌파 한착 했다가도 재차 다시 무너져 내리죠. 어쨌든 1830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는 여전히 변함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830이라는 자리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 금값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자꾸 저점이 높아지고 지금 수렴형이긴 하죠. 지금 수렴형이긴 한데 자꾸 이 중요한 자리들을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이런 것들이 벌써 주식시장엔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점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1830이란 자리 뭐 잘 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놨습니다. 아직은 이제 1820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저 그냥 박스권이라 볼 수 있는데 1830 넘어가면 어쨌든 이 골드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어떤 의지가 있는 거다, 위쪽으로 보낼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쪽으로 계속 얘는 가능성 열어놓고 좀 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것저것 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 확인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365 저항 확인했으니까 그냥 뭐 평상시 하시던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량 추가하셨으면은 뭐 잘하신 것 같고 안 하셨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목요일날 밤에 발표되고 금요일날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그 CPI가 금요일 아침에나 영향 미칠 테니까
어쨌든 오늘 이유 없이 한국이 갭상승 출발하더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갭상승 출발했나. 뭐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한국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겠지만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갭상승 출발했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반도체 지수가 별로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별 이유 없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또다시 되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365 기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차분차분하게 그 숏 포지션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죠? 365의 저항이 4거래일째 누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360 부근에서 자꾸 362 부근에서 자꾸 지지력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근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이런 어설픈 지지력보다는 위쪽에 4거래일 동안 누적된 이 저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지켜보자. 조금씩 물량 관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드디어 이평선들이 전부 다 꺾였고 그죠? 5일선 제외하고는 전부 완전 역배열 됐네요. 이제 이평선들 완전 역배열이니까 뭐 해야 된다? 숏 포지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석적인 이야기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평선들 배열 보니까 기가 막히죠. 어느새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그죠? 어느새 완전 역배열이 완전 역배열은 아닌가요? 아직? 어쨌든간 이평선들이 아주 그냥 뭐 완전 그 벼가 익은 것처럼 고개를 쫙 예쁘게 숙이고 있네요. 참 하여튼 한국이 현실이 참 이렇습니다. 신흥국이라 가지고 이렇네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켜봤고요. 원달러 환율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니까 드릴 말씀 없고 뭐 아무튼 만기주여서서 만기주라 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양매도였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너무 비쌌다고요. 양압이 만기준대 6이 넘었었죠. 지금도 5가 넘죠. 양압이요.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제가 봤을 때 그 CPI 발표까지 해서 CPI 발표까지 그냥 계속 옆으로 기거나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양매도로 계속 옵션 양매도로 계속 그러니까 선물은 뭐다?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그냥 여러분들 진이나 빼는 식으로 여러분들 최대한 지치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